개인적으로 아이폰 16 플러스를 시작으로 아이폰 16 프로, 그리고 아이폰 16을 연속적으로 사용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2024 새 아이폰 시리즈의 가장 기본형에 해당하는 아이폰 16의 후기를 담은 영상이고요. 애플의 엔트리 아이폰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모델, 이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시청을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당장 선택할 수 있는 새 엔트리 아이폰으로는 아이폰 16, 그리고 아이폰 16 플러스가 있죠. 이들 중 대화명인 아이폰 기준을 만족시켜주는 모델이 16 플러스라면 아이폰 16은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용자층을 갖는 6.1인치 모델이라 생각합니다. 상위 모델에서 아이폰 프로가 프로맥스보다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 신형 아이폰은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의 카메라 컨트롤이라는 새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게 눈에 띄고, 후면 카메라 디자인이 크게 바뀐 점이 와닿습니다. 먼저 카메라 컨트롤을 얘기해 본다면, 카메라 컨트롤은 말 그대로 카메라를 세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버튼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때 배율이나 노출, 스타일 등을 마음대로 적용해 가면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안에 있는 옵션 각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흩어져 있는 촬영 메뉴들을 카메라 컨트롤 메뉴로 그룹화해서 이것을 하나의 전용 버튼으로 조작하게 만든 환경에 메리트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버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끝의 힘 조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건 여전히 참고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힘 조절이 잘못되면 메뉴를 선택하기도 전에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종종 카메라 촬영 버튼으로 의외의 만족감을 주기도 하지만, 이를 제외했을 때 안에 있는 메뉴들을 세밀하게 조작하려 할 때마다 조작이 쉽지 않다는 걸 자주 느끼게 해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나름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 생각은 하지만, 이 카메라 컨트롤을 촬영 버튼 이상으로 다양하게 쓰기에는 여전히 불편함을 갖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새로 회전 상태에서는 좀 나을까 싶기도 한데, 역시 적응의 시간은 꽤나 필요하고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후면 카메라는 이전보다 렌즈 사이즈가 커지고 기능적으로도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구색이죠. 카메라가 배치된 형태는 개인적으로 아이폰 12때의 디자인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당연히 아이폰 16으로 촬영할 때의 사진, 동영상이 아이폰 12로 촬영할 때보다 훨씬 높은 품질의 결과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유지해왔던 대각선 배치 듀얼 카메라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듀얼 카메라 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게 우선이고, 기능적으로는 48메가픽셀 광각 카메라, 12메가픽셀 초광각 카메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일상을 기록해 나갈 수 있게 만든 신형 아이폰이라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카메라 구성을 아이폰 프로가 아닌 일반 아이폰 모델에서 누려볼 수 있는 게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변화는 분명한 장점으로 삼을 수 있고, 실제 이 카메라 시스템을 이용해서 촬영했을 때 저는 밝은 낮, 실내 어느 곳에서나 매우 만족스러운 사진, 동영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빛이 적은 실내 또는 완전히 어두운 야간 촬영에서는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전에 사용해왔던 일반 아이폰 카메라와 비교해 본다면 충분히 요긴한 쓰임새를 자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제 기준에서 이 듀얼 카메라 구성은 일상을 담아가는 용도로 다분히 만족스러운 구성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이폰의 카메라로 무엇을 담아내는지 다 모르지만, 용도가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비슷한 선에서 만족 역시 가능하리라 예상해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일반 아이폰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기본기, 옵션을 제공하는 아이폰 프로 라인업과는 애초 시작점이 다르니까요. 카메라는 여전히 아이폰 프로 모델들을 선택했을 때 더 많은 카메라 종류, 더 다양하고 디테일한 카메라 촬영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변화없이 일반 아이폰과 아이폰 프로 사이의 기본 카메라, 그리고 옵션 활용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카메라 사용 환경까지 기대하는 경우라면 초광각 카메라까지 48메가픽셀 화소 재원을 겸비한 아이폰 16 프로 또는 16 프로 맥스를 선택하는 게 나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제품으로 돌아와서 옵션에는 2배 줌 모드가 기본 메뉴로 포함되어 있고, 초광각 카메라를 이용할 때에는 오토포커스 기능이 더 넓은 화각에서 근접 촬영 역시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스펙상 최대치인 48메가픽셀 화소 촬영은 기본 배율에서만 적용되고 그 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줌 촬영을 하거나 야간 모드가 적용되는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을 할 때에는 12메가픽셀 포맷으로 촬영이 된다는 건데요. 만약 사진을 촬영하는 환경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고화소 모드를 선택하더라도 마찬가지로 12메가픽셀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초광각 카메라로 근접 촬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든 가장 높은 화소로 촬영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진 촬영을 즐기는 경우라면 참고는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최대 4K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하고 최대 프레임이 달라도 시네마틱 역시 K 촬영 포맷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밤에 특히 눈에 띄는 렌즈 플레어 현상은 여전한데 그럼에도 전반적인 환경에서의 퀄리티는 이전 일반 아이폰에 비해 확실히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이전 아이폰보다 영상 제작에 활용하기 좋은 동영상 클립들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꽤 만족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아이폰 16의 디스플레이는 이전 모델인 아이폰 15와 마찬가지로 6.1인치 구석을 갖춘 상태에서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화면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자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 크기대에서 높은 수준의 색상 표현력을 겸비한 디스플레이를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아이폰 16의 화면은 높은 해상도, 넓은 색상 영역 재원을 갖춘 OLED를 특징으로 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고 아니면 여러 스트리밍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매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최대 밝기 역시 밝은 야외에서 화면을 선명하게 보기에 충분한 재원이라 생각되고요. 다른 분들에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 화면은 통화나 문자를 하고 웹서핑을 하고 촬영한 사진 영상을 보고 가끔 게임을 하고 종종 생산적인 것들을 해낼 때 다분히 요긴한, 그래서 특별히 부족함을 느끼기 어려운 화면입니다. 워낙에 기본기가 뛰어난 이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저가형 스마트폰들의 화면과는 비교할수록 그 매력이 더욱 도드라진다는 생각도 들고요. 재원상 최소 밝기를 1니트 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게 변화된 점도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우 낮은 화면 밝기가 언제 필요할까에 대한 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전에 나왔던 아이폰 일반 모델보다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되고 있는 신형 아이폰의 화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폰 프로 모델들과의 차이도 확실한 편이고요. 아이폰 15부터 일반 모델에서도 쓸 수 있게 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변함없이 적용된 대신 아이폰 프로와 같은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이 아이폰 모델 사이에 존재하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지원 여부를 얼마나 비중 있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프로와 일반 아이폰 사이를 넘나들며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만의 장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체감이 되는데요. 다만 그게 일반 아이폰을 거르게 만드는 이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말이죠. 물론 대중적으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더 선호하는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 역체감이 클 옵션이기 때문에 일반 아이폰을 꾸준하게 선택해온 상태에서는 더 높은 재생률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매우 크게 체감되지 않고 익숙한 아이폰의 화면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반면 아이폰 프로 모델을 주로 사용해온 반대의 경우에 한해서 이 60Hz의 화면은 굉장한 역체감을 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떠한 아이폰을 사용했는지가 더 크게 작용할 거라는 말을 더 해보고 싶네요. 뭐 아무튼 이건 여전히 아이폰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사이에 존재하는 기능적인 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인 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아이폰 16에는 이전 아이폰 15 대비 향상된 애플의 고성능 칩이 탑재됐습니다. 벤치마크 결과에서 각각 상위 스코어를 기록 중이고 안정성 역시 준수한 편으로 보입니다. 다른 아이폰 영상에서도 매번 하는 얘기이지만 이 제품을 선택할 여러분이 이 뛰어난 성능을 어떠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될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빠르고 쾌적한 퍼포먼스에 대한 만족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칩은 카메라 촬영 시 후처리 개념에서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품질의 결과를 돌려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아무튼 비중을 따진다면 제 경우 게임보다는 동영상 편집을 더 자주 하는 편입니다. 종종 하는 게임에서는 옵션을 모두 최상으로 적용한 상태에서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보다 더 주로 하게 될 10분 안팎의 4K 동영상 5개 이하의 레이어를 쌓고 간단한 오버레이 타이틀을 더하는 정도의 제 편집 과정에서는 다분히 쾌적한 작업이 가능했다는 말을 더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높은 처리를 요구하더라도 아마 큰 과부하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예상도 되고요. 다른 것들에 비하면 꽤나 무거운 작업에 해당하는 영상 편집에서 이와 같은 처리 능력, 이러한 환경에서도 발열이 그리 과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으로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어우러져서 아이폰 프로와 비교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성능 한 가지만으로 일반 아이폰이 아닌 아이폰 프로를 선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 고성능 칩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한 구색이기도 하죠. 현재 국내 기준으로는 업데이트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업데이트가 진행됐더라도 이를 한국어 기반으로 쓸 수 있는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 효,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아이폰이라는 이유가 제품 구매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아직은 이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 활용하려 한다면 예외가 되겠지만요. 아무튼 또 다른 측면에서 아이폰 16은 제원상 동영상 스트리밍 시청 최대 18시간이 가능한 배터리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건에 아이폰 15 연속 사용 시간 제원은 최대 16시간이고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는 시간에 비해 무언가를 쉼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편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패턴에서는 가끔씩 하는 게임, 관심 있는 경우에 보게 되는 1시간 내외의 스트리밍 서비스, 가끔 영상 편집을 위해 앱을 실행할 때 몇 시간 정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 기준에서 말했을 때 이 배터리 용량은 그러니까 연속 사용 시간은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참고로 최대 밝기 100% 고정, 4시간 정도 유튜브 동영상을 연속적으로 시청하더라도 배터리 용량이 30% 이내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보다는 사실 USB 버전이 2.0이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꼭 프로가 아니더라도 일반 아이폰 역시 꾸준히 세대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자, 아무튼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아이폰 16 시리즈는 상징적인 시리즈가 된다 생각하는데요. 아이폰 16은 그중 하나입니다. 관심 갖고 있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폰 16의 사용 후기였습니다.